왜 모순이냐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산업화는 사실은 고도 민주화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이고 골격이 된 부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은 허언에 불과하고 사실 메아리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아무런 소용없는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제도화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할 수 있었고 투쟁을 해서 지금 제도화된 민주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득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산업화가 없었다고 하고 민주화만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민주화가 투쟁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즉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정치체제, 또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우리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현재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실질적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했고 민주화의 시동을 걸었던 역사의 큰 정치인이었다 하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인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홍보하거나 추모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평가를 할 때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한국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떠냐라고 물어서 이게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근본적인 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군사 독재라는 측면에서 헌정 질서를 중단했던 쿠데타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의 공감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굶주리고 배고픈 속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배불렀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인간된 삶을 얻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굶어 죽어가는데 사흘을 넘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무슨 민주화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적 민주화는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이 된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 또 쿠데타 세력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독재를 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히 배척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3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에 국회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때는 광주광역시가 없었습니다마는 전남부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투표 결과가 19만 표를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35만 표를 이겨가지고 전체 16만 표를 이겨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었는데, 만일에 그때 호남이 그런 적극적인 대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반란의 책임자로서의 기록을 하고 말 것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호남은 성견 지명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가치는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력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한 것이 호남이었고, 호남이 없었으면 영원히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999 영웅이나 다름없는 산업화의 최전선에서의 영웅 역할을 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민주적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또 거기를 지지하는 주민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현직 대통령이, 물론 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올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정이 중단되더라도 사회가 너무 무질서 혼돈 속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첫째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평가를 해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작은 다툼과 갈등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화합할 것은 화합하고 포용할 것은 포용해가지고 영원함이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한다면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우리가 넘고 뒤로 하고 버리면서 큰 문제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하고 광주를 비롯한 동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고맙게도 우리 광주에 5.18 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또 대구에서도 2.28 기념사업 회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의 민주화를 외친 민간인 시위는 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도 컸고 실적인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광주 역할, 5.18 역할이 컸지만, 그 민주화를 위한 시위 시원을 이뤘다 하는 2.28은 5.18과 맥을 같이 하고 가치와 철학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원과 후속 더 헌신과 희생을 더 합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더 확산을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화 과정만을 본다 할지라도, 또는 민주화만을 놓고 목표를 본다 할지라도 광주 5.18, 대구 2.28, 대구 2.28, 광주 5.18을 그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좀 더 큰 정신으로 미래를 보는 철학으로 승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호남과 영남은 역시 대한민국 애국 충정을 앞장서서 실천한 지역이다 하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말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 특강이나 듣고 헤어지면 또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서부터 공감을 하시고 머리에 많은 지혜를 지금 굴리고 생산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감된 취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표를 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좀 해주는 범시민 계몽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에서 기독교 정신이 아주 투철한 국가로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 이 한국이 지금 오늘날의 종교 체제가 구축이 된지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내재하면서 선도하는 우리의 바로 지혜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5.18, 2.28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위한 새로운 정신을 구축하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면은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되고 범시민운동 확산에도 절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동으로 전개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위원장 우동기 회장께서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시대 관련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오실 수 없다고 미리 저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저보다도 더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지방시대 운영의 핵심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이정현 부위원장이 가셔서 말씀을 잘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는 모든 정책 프로젝트를 거기서 심의 확정을 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운동으로서의 영원한 갈등을 하자고 할지라도 지금 호남은 영남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즉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후와 또 좀 소외가 돼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전국이 균형화된 지방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아마 프로젝트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미약하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제시가 되면 정부나 국회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게도 이 운동에 언론이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감적 시각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에서 무등일보, 그다음에 KBC 방송이 오늘도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계시고 감사드리고 대구에서는 또 유력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영남일보에서 적극적으로 동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동서 미래 포럼 역할에 집중 조명과 홍보를 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건과 환경은 정립이 돼 있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동서 화합을 이룩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헌법이 개정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4대 의무만 국민의 4대 의무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화합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측면을 그는 국민 화합 의무도 국민 5대 의무 하나로 규정이 좀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언론인들하고 제가 오찬을 같이 했는데 언론인을 비롯한 동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너무너무 의기투합이 되고 생각과 가치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야구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만 안 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농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구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똑같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서하부 전사가 좀 되셔서 국가의 새로운 충성과 애국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학술적인 강의보다는 좀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그동안의 동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고민 이런 것을 함께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특강을 위해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